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5월 셋째 주 5월 1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거 없으니까 바로 예상 시작하고요. 마주협회 장배요. 마주협회 장배가 있는 날입니다. 자, 5월 19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장비대운 있고요. 바이롱스타, 컴플리트 파티. 축은 장비대운이나 이제 컴플리트 파티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바이롱스타,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에 또 체중이 불어갖고 나왔죠. 이게 몇 주 만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3위, 3위였었고 이게 몇 주 만에 어디 써 있는게요? 4월 14일, 2월 달에 해서 4월 14일 나서 체중 불어갖고 나와가지고 헤매고. 자, 이번에는 뭐 조교, 수영 조교까지 했는데 역시 이제 어린 말이다 보니까 후구의 추진력이 좀 약해요. 모랑 동반 숙보했더라 했던 건 했어요. 했던데 뭐 두들겨 맞고 이제 막 그럽니다. 좀 그런 것 좀 어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 컴플리트 파티입니다. 얘는 또 모랑 동반 숙보했죠. 우승 콩코드랑 동반 숙보를 했어요. 근데 딱 때리니까 월요일 날인가요? 임기현 기수가 한 대 딱 때리니까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말들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뛰어왔기 때문에 뭐 순간적이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뛰어와가지고 때리면은 웬만한 말들은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반응이 없어요. 근데 딱 때리니까 나가더라고요. 반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승 콩코드가 그렇게 세지 않은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우승 콩코드가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비대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누구랑 동반했죠? 이거는 화시벽하고 동반 숙보를 하는데 워낙 걸음이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아요. 주행도 아직 그렇게 똑바로 삐뚤삐뚤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인기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번 너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근데 얘도 아주 이 후구의 움직임이 경직돼 있어요. 이거는 참 뭐랄까요? 어디에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차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뭐 골격이 어떤 뼈다구가 아예 뻣뻣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허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마필이 뭐 조교 내용이나 그다음에 어젠가는 조교를 빨간판 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쓰려고 하다가 어제 수요일 날은 안 나왔네요. 빨간판이 아니라 아예 안 나왔네. 오늘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행 심사를 1분 2초대를 떼요. 그다음에 마지막 허론 타임이 12초대야. 근데 그날 뛴 걸 보면은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11번 게이트야. 얘 모래는 이제 일부러 모래를 맞으러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뛰면은 내가 11번 게이트인데 누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이쪽 가면은 어차피 자리 못 잡고 외곽으로 돌 테고 힘을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후구의 움직임이 경직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 베이스에서 깔아놓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페이스에 다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11번 게이트니까 초반에 아예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가면 어떨까? 그러면은 주행심사 때 보여준 1분 2초대와 12초대 활용타임 불량줄에서 끊었는데 지금 오늘 이 녹화 시점에 18%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맑다 그래도 내일 맑고 토요일쯤 되면은 한 13, 4%? 15% 내에? 그 외 내에 되겠죠. 12에서 13, 4, 5, 그 정도 내에 될 것 같아요. 다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습이라고 그럴게요. 다습 주로 정도에 되면은 그래도 그런 어떤 주로의 이점을 그러니까 주로의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주로의 어떤 영향을 조금 더 얘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경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뭐 이경준이 컴플리트 파워에다가 장비 대원의 히어로 골드 이건 조금 사이즈가 한 수 아래인 것 같고 바이롱 스타는 지난번에 체중이 불어갖고 그런 거니까는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이런 히어로 골드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너만을 위해서가 과연 선행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 요게 관건이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을 찾자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이 경주입니다. 1300m 고의 국내산 육군입니다. 여기 이제 토마켓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들이 왜 인기를 끄느냐, 생김새가 어떻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체형입니다. 체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둔해요.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유승환 기수 탔다고 해서 인기 빵빵 실려버리면 그런 경주에 이제 예지몽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꼴찌 왔어요. 꼴찌 8마리 뛰었나요? 8마리 뛰었어요? 9마리 뛰었어요? 꼴찌 왔어요. 꼴찌. 예? 그런 경주에서 뛰었단 말입니다. 그 남는 건 누구예요? 브리도킹 스타, 볼린, 원더풀 제트, 동키 플레이. 이게 볼린이 지난번에 이것도 이제 박태정 기수가 지난번에 뭐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요즘에 박태정 기수가 조금 그렇죠? 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평생을 말을 타왔으면은 좀 지금에 와서는 노련미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힘으로만 타려고 하는 게 보여요. 거의 뭐 7, 80%가 힘으로 타려고 해요. 자기 체력이 지금 20대들하고 50대 후반 60이 다 돼 가는데 40년 차이 거의 35년 3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본인이 그 체력으로 그 어린 기수를 이기려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우리가 뭐 구기 종목이 아니고 그나마 말 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떤 그 테크닉을 갖고 좀 타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조금은 우격다짐으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아니면 뭐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그런 식의 전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움을 갖고 탔으면 어떻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볼린도 있고요. 자, 브리도킹 스타입니다. 역시 지난번 1400을 뛰어봤고 마지막 하롱템도 좋고 뭐 그렇게 순발력이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선두권에 조금 붙어갈 수 있고 이제 단점이라면 머리를 조금 내리고 뛰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 8번 원더풀 제트입니다.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유연해요. 이것도 회색만데 상당히 유연한데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걸음에 이렇게 다리에 네 다리에 힘이 팍팍 생기가 돋고 막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딘가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뛰면서 거기에 어떤 그 데미지를 입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당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아니면 힘이 차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9번 동키 플레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마필 축으로 해서 추천드렸는데 부광질주가 없었죠. 부광질주가 제가 그때 그러니까 나올래다가 문성기수 조교하다가 말았지 또 누가 조교하다 말았지. 그래서 3주를 이 딜레이를 시킨 마필 연기를 해가지고 그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리고 또 조교도 하루 안 나오고 막 그 얘기 여기서 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빼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배당이 41배짜리를 못 맞췄던 인기 1위를 뺐던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이 동키 플레이가 지난번에 어떤 그 전개를 좀 보면은 주행14 때는 거의 바닥에 있었죠. 그러니까 15초가 넘어가는 순발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재르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멘트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처음에 막 이렇게 스타트 나와서 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적당히 이렇게 몰면은
이 재갈이 여기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 고삐를 덜레덜레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재갈이 물려있는 데다가 이 자극을 못 줘요. 자극을. 그러니까 말이 여기에 자극을 딱 받아야 얘가 띠대는구나 이렇게 딱 하는데 이 고삐가 덜렁덜렁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갈이 안에서 얘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말이. 그래서 재갈을 꼭 물리라는 얘기입니다. 재갈을 꼭 물리라는 얘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텐션 압박 이걸 살짝 이렇게 이 안에 여러분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어금니로 끝나지만 여기서 말은 이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빨 사이에 공간이 있고 저 안에 어금니가 있어요. 근데 앞니로는 집어서 그 안에 있는 어금니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씹어가지고 믹서기처럼 돌려가지고 삼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재갈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재갈이 요거보다 좀 작죠, 얇죠? 요거보다 조금 얇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지만 이 펜보다 조금 얇습니다. 조금 얇아요. 그럼 이게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물린다고요. 이렇게 물렸을 때 이 재갈이 이 안에서 덜렁덜렁 놀면 안 돼요. 탁 걸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갈이 물린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만 재갈이 물리는 게 아니라 재갈이 물린다는 그런 의미는 말이 스스로 뛰게끔 명령을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삐를 갖고 막 흔들어 버리면은 말은 위에서 뭐라 그러니까는 뛰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m 막 우리 숨 안 쉬고 예를 들어서 마라톤 뛰면 처음부터 숨 쉬고 뛰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막 주구장창 몰아대고 또 안 가니까 또 고삐 덜레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말이 무슨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임다빈 기수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딱 얘가 띠대는데 왜 제어를 하지? 그 힘을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동키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딱 나와서 딱 붙들으니까는 얘가 띠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무리 속에 합류할 수 있는 스피드까지 보여준다는 얘기가 띠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진짜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일례로 딱 제가 그냥 한마디 할까. 어디 이제 지난주에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음파사랑이 입상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설명해라. 딱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심리다, 심리. 기수의 심리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서둘렀던 거고, 문세혁 기수는 그냥 내 이 페이스를 다 고스란히 마지막에 유지한 다음에 마지막에 끌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 정도윤 기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조자리 기수는 붙잡았다. 정도윤 기수 몰고 나오는지 붙들고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다가 만약에 몰고 나와서 못 들어온다면 다음번에 또 조자리 기수가 타면 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경주였었고요. 네,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5호군입니다. 뭐 배달행기 스타러시 우선 콩쿠드가 여기 나오는 백룡, 원평강자, 덧선 파이터, 거센 점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백룡 같은 경우 이런 건 진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터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김정전 기수가 오늘 아침에 한번 발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그동안은 발을 막 바꿔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바꿔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저렇게 못 바꿨나? 내가 해가지고 안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못 바꾸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못 바꾸고 월요일 날도 못 바꾸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 우연인지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서 똑바로 가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이런 조교 보세요. 계속 말이 안으로 기대려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왼쪽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안 바꿔요. 더 기대요. 막
더 안으로 기대 이렇게 대각선으로 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줄에도 똑바로 뛰더라고요. 오른발을 써가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삐뚤어 뛰는 놈하고 똑바로 뛰는 놈하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아니 내가 이러고 뛰고 있고 제가 이렇게 똑바로 뛰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뭐가지 비틀고 뛰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냥 막 뭐라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만할게요. 자, 더썸 파이터가 있고 53.5에 이 부담 중량입니다. 왜 이런 기술을 좀 태우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57kg 갖고 못 올라오니까 부담 중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490kg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 5번 원평 강자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조심하십시오. 역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원평 강자가 계속 구보만 했어요. 근데 이 구보만 한 거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구보만 했어요. 구보만. 에이씨, 너 수요일날 숙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 수요일날 숙보했습니다. 뛰어가긴 뛰어갔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구보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보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얘도 이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후구에 처음에 데뷔전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이 후구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요거는 분명히 띄워줄 수 있다는데 후구가 부드럽지 못하니까 머리가 높다라고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입니다. 이건 오래됐어도 제가 기억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이 덩치가 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관리사들이 외주로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말이 스피드가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후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거는 구보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방목을 시키든가 산악 속보를 하든가 그래야 후구의 어떤 뭔가 근력이 발전하든 부드러워지든 그렇게 되는 건데 무턱대고 뛰기만 하면은 그 데미지가 더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여기다가 이동국 트랙라이더 하여튼 이동국 기수가 발을 좀 바꿔줬으면 제가 조금만 더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면은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조금 얼만큼 이마필이 능력을 낼지는 좀 가늠이 어렵다. 자, 우승 콩코드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는 워낙 지금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필 이제 거센 챔프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동 기수인가요? 누가 기수 막 하던데 이해동 기수가 지금 몇 차례 동반 스포를 했어요. 비트레이서 하겠고 오늘은 또 뭐랑 하던데 오늘도 뭐랑 이게 몇 번이죠? 34번이요? 오늘도 뭐랑 동반을 하긴 했어요. 근데 빨리 가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CC형 기수가, 그러니까 이해동 기수가 좀 미리 서둘러서 말을 똑바로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기대고 있는데 그때서야 다 기댄 다음에 때리면 뭐 하냐고요. 말도 안 듣고 참.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요. 말이 말을 안 들어. 몰라요. 스타러시는 바닥에서 와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디든 끼워놓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썸 파이터의 우승 콩코드인데 과연 우승 콩코드를 그렇게 우승말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팅이 좀 안 되는 경주 같고요.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썬더 스피드 이것도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투아레그 9하고 들어왔어요. 투아레그 9하고 그것도 선행 외곽인가요? 선행 외곽에서 투아레그 9이 선행을 갔어요. 여러분들 투아레그 9을 한번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추천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무릎을 팍팍 꺾죠. 포크레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포크레인처럼. 그러니까 포크레인 발을 꺾는 것도 여러분들
이 후구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뭐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건데, 네. 그런 말들 대부분이 보면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박이라고 그러죠. 상박은 잘 나가. 근데 이 발, 무릎 밑에가 안 나가고 찍는단 말이에요. 더 뭐, 왜? 후구에 추진력이 있으면 발을 어떻게 쫙 뽑겠죠. 쫙 뽑아줄 텐데 그렇게 뽑아주지를 못해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그 사지동물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이 뭐 허리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뭐 이게 허리 힘이 좋아야 뭐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허리 힘이 좋아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지동물이라 그런지 우리는 직립이고 걔네들은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걔네들도 허리가 힘이 좋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갖긴 하는데 일단 뭐 허리 아픈 애들 보면은 뒷다리를 많이 저는 건 있어요. 뒷다리가 이제 전다라기보다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좀 경직돼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런데 허리에 힘을 받아서 찬다? 뒷다리가 추진한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공차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오른쪽에 디스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들 어릴 때 이렇게 같이 공 차주면은 이 오른발을 못 썼어요. 한 2번 차면 허리가 아파요. 그냥 걷지를 못해. 진짜 찔뚝찔뚝거리고 다녔어요. 그럼 왼발로만 찹니다. 왼발은 괜찮으니까. 왼쪽 허리는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뭐 이렇게 무리하거나 그러면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또 도져요. 발을 저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당긴다고요. 근데 그러니까는 걸음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들도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어느 쪽 후구가, 아픈 쪽 후구가 약간은 뭐, 좀 경직됐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하여튼간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허리에서 힘이 나와서 뛰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뭐, 교과서에도 없는 것 같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자, 이 썬더 스피드가 지난번에 그래서 투아르레군 그런 말, 투아르레군이 거의 다 뭐 쓴다 그럴까요? 이제 푹푹 포크리는 찍고 있는 거 그걸 간신히 이겼다고요. 뭐 이기는 과정이 여기까지는 같이 왔단 말이에요. 라트에서 투아르레군이 폭삭 무너져서 오마신차인가 뭐 그렇게 이긴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다습 11% 줄였었고 만대로 용암마랭고 뭐 그다음에 장군별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개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금발, 까치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덩치가 참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덩치값을 좀 못한다 그럴까요? 그런 약점이 너무 큰 거예요. 얘한테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기승할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올 대항. 뭐 얘도 이제 뭐 거의 500kg짜리니까 어떻게 뛰어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매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박은훈 기수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죠. 이마필 갖고도 따라도 가보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는데 역시 이제 워낙 그 힘 소진하는 주행 자세다 보니까는 뒤에서 밀어주는 파워가 없어. 후구에 어떤 추진력이 없어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장군별을 좀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기본권에서 이 탐나 강자입니다. 얘가 지금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리 속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자꾸 주춤거리거나 나가려고 해요. 주춤거리거나 이제 외곽 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춤거리다 보니까 가속이 떨어져요. 가속이 떨어지는데 얘의 주행 자세를 보면은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뭐 리듬감이 뭐 그렇게 절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를 피했을 때 어떤 또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는데 이 용암마룡고를 일단 기본권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뭐 만대로도 있고 탐락 최강자, 장군별, 나온대양 이런 후차권들이 있는데 배팅에 어떤 축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세울 수밖에 없는 축이기 때문에 좀 배팅의 메리트는 좀 없습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자, 1번 바람의 거리입니다. 참 이런 뭐 이게 페더럴리스트 뭐가 하나 페더럴리스트가 그 대상 경주에 자주 나오던데 부산 말인가요? 참 이런 거 그러니까 안병규 조교사가 보면은 뭐 좋게 말하면 열이다 그럴까요? 열일 겁니다. 뭐 저랑 같이 예, 잠깐이지만 그 기수들 11기, 12기까지 나왔던가? 제가요? 12기가 말 타기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안병기 기수는 이제 10기인가요? 10기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말을 탔습니다. 근데 참 여려요. 아주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새색시 같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본인이 싫어할까요? 하여튼 아주 여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 조교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마방에서 지금 나간 아르고 시리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르고 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그 지금 훈련의 강도를 훈련의 어떤 패턴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 말이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준비가 그러니까 강도나 어떤 패턴의 변화를 줄 때 이 말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타이밍을 찾는 게 문제인데 그냥 무턱대고 어린 말한테 제가 늘 얘기하시는 거 어린 말한테 막 두들겨 패고 몰고 때리고 해보세요. 그거 뭐 힘들어서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힘쓸 거냐고 못 쓴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바람의 검도 마찬가지고 몇몇 마리가 근데 오히려 최고 한 440km, 50km 나가는 말들은 잘 놔줘요.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조심스럽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프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가 페더럴 킹의 혈통은 페더럴리스트의 혈통은 페더럴 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주 대표적인 마필이 포크레인 팍팍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마필 팍팍팍 꺾는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덩치도 좋고 유연하고 발도 잘 써요. 자꾸 볼 때마다 이 마필이 페더럴리스트의 혈통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지. 그 정도로 이 마필의 어떤 그 좋은 체형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가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3전을 뛰면서 2승하고 준우승 한 번 하고 3착 2번 하고. 그러니까 요 근래의 어떤 성적을 볼까요? 계속 거기서 결정타가 없어. 딱 거기서 멈춰요. 이게 440, 70kg? 60kg? 예, 460kg의 체형인데도 그래요. 근데 조금 그 공백기도 있었고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그런 여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얘한테 조금 더 높은 그런 능력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제이모션입니다. 지난번에 1600인가요? 라스트 피치 원평킨이 들어올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빠지면서 이제 원평킨이 체중이 이제 그날은 10kg인가 불었죠. 그래서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만약에 얘가 뛰었으면 원평킨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순발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4번 게이트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이 길긴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겠고 금학스타는 붙들고 갈 거고 코스모론이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얘도 뻣뻣해요.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토요일자도 그랬고, 이제 그 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탔어요? 이전에? 김태희 기수 탔어요. 여러분들 뭐 그러잖아요. 김태희 기수. 지금 선배인 김하영 기수보다 승수가 뭐 거의 20승 이상 차이 나죠? 김하영 기수가 60승이 넘은 것 같고 김태희 기수가 그다음에 김하영 기수가 이제 40승에서 견습 딱지 띄었어요. 근데 이 기수가 지금 2년인가 1년인가 차이 나죠? 1년 차이 나던가요? 1년 차이 나네요. 1년 차이 나는데 60승 어느 순간에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김태희 기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여자 기수 잘 타 이 정도잖아요. 아니에요? 뭐
이 김태희 기수한테 많이 투자해서 죽으신 분들은 못 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땐 잘 타요. 근데 이 누구죠? 이거 뭐죠? 누구 뭐예요? 코스모론을 탈 때 어떻게 해요? 다 물 먹으러 갔어요. 외곽에서 사행하고 물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탈 때마다. 그러고도 이제 말이 뛰었으니까 세다라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1200, 1300에서 뛸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거리가 1400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 지금 누구 빅투아르죠?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기행 심사를 해서 김철호 기수가 2차, 1300에서 2차, 김태희 기수가 2차 이렇게 와요. 6번을 뛰고 3번을 입상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뛸리고 나면은 재검을 받아. 물 먹으러 가니까. 외곽 사행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적게 보여준 기수가 누구예요? 빅투아르 기수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발을 주먹은 높아도 제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힘을 줬다라는 얘기지. 그게 부드럽게 뭐 어떤 손기술을 썼든 아니면 힘을 썼든 어떻든 간에 말을 못 나가게 제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어를 해서 똑바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게 1200, 1300 같으면 통해져요. 통해집니다. 근데 거리가 들면 들수록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11번 글라디우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차돌다이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몰고 간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제가 대상경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몰고 가요. 박태준 기수는 몰고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혁 기수 같은 경우는 2초, 3초에 2번, 3번 몰고 끝이에요. 안 몰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니까 그게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조교사나 이제 어떤 그 관계자들이 분명히 선행 가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가고 누가 나오면 내주고 이런 전개를 하니까는 그 기수한테 자꾸 그런 뭐 선행 갔으면 이겼을 텐데 이 머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잘못됐죠. 그러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갔으면 이겼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행을 가서 못 이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면 3살짜리 암말이에요. 얘도 지금 뒷다리 쓰는 거 보면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누구 말만 따나 속된 말로 비절에 힘이 안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어떤 그 조교 초보분이 조교보러 나와가지고 조교 보면서 이 둘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절에 힘이 꽉 찼대. 야, 비절에 무슨 힘이, 아유. 제가 지금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쌈박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여태까지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냥 막 몰고 간다고요. 막 7초, 8초, 10초 넘어가게 몰고 가면 힘 못 써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안쪽에서 4번 선행 가려고 할 테고, 레전드 K인가? 네, 레전드 K 선행 가려고, 코스모 스킨도 빨라. 안쪽에서 뭐 이 바람의 결 이런 말이 여기서 선행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보세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내가 빨라. 코스에 이점이 있단 말이야. 밖에서 막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11번 같은 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일단은 시도를 해. 이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네들이 다 알아서 죽어주러 나오는데 나까지 가서 왜 죽어주러 가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힘 못 쓰고 죽는 거라고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박태준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 모레면 60이야? 내일 모레면 내년이면 60이에요. 60이면 만 60이면 60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나이 그 변경된 나이로 하면 60이죠. 그러면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테크닉으로 타야 되는데 힘으로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다음에 나한테도 내가 선행 가가지고 힘으로 버틸려고 그러는데 그 힘이 20년 차이, 20년, 30년씩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자기가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경주는 뭐 제이모션이 선행을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바람의 검이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경주였습니다. 5경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이고요. 네. 세네 파워풀. 이것도 제가 예상했나? 이것도 지금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수영 조교 정평수 기수. 오늘은 썸씽 로스트랑 8경주에 나오는 썸씽 로스트랑 동반 스포츠과를 하시더라고. 근데 지난주까지는 좋아졌어요. 근데 계속 이마필이 수영 조교를 해서 그러나? 그 다음날 나오면 메가리가 없고, 그 다음날 나오면 메가리가 없고, 오늘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수영을 안 해서 그러는 모양이네요. 근데 계속 지난주부터 수영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 나올 때는 반짝하더니 메가리가 없고, 그래. 이 수영 조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얘기는 제쳐두고, 문제는, 자,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갈 거냐 말 거냐입니다. 매각에 이제 JS 로드가 선행 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블루 레몬이 9번이 더 빠르고, 토클레스도 있고, 킹하노도 맘만 먹으면 선행을 갈 정도는 아니죠. 예, 그냥 그러니까 합세는 해도 선행 갈 정도의 얘가 여기서 선행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일단 합세는 할 수 있는 거고. 9번 블루몬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1400을 처음 뛰죠. 예, 처음 뜁니다. 지난번에 너무 빨랐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또 빨랐는데도 체구가 작은데도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뭐죠? 제가 1300이라서 그 파워 군주요? 파워 군주인가 그 말이요? 에이스 군주요. 에이스 군주나 얘랑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면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체구가 작고 지금까지는 1200을 뛰어봤어요. 1300을 뛰어봤고 1300도 원평 리스트에도 진 적이 있었고 1400은 처음 뛰는데 마지막 활용템 13초 4, 13초 5 나쁘진 않아요. 근데 16% 6%에서 뛰었고요. 근데 저는 이마필이 조금 체구가 작아서 정마필은 1400에서는 조금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결정타를 못 날릴 수도 있다. 짧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어떤 한계를 한 50m 전방, 100m 전방 많게는 거기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1400도 무시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카우보이 탱고 있죠. 지난번에 너무 빨랐죠. 이 빈체 카발로스랑 같이 뛰었는데 그 경주는 무척 빨랐습니다. 정말 국내산 3군 중에서 그렇게 빨랐던 경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빨랐던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빈체로 카발로가 들어왔다. 빈체로 카발로는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집 말은 제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후구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후구는 잘 생겼어. 근데 골격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선행 못 가면 안 된다. 처음에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선행 못 가서 못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선행을 못 가서 들어왔다. 그것도 외곽으로 빙빙 잡아 6, 7번째 있었나요?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여기 빈체로 카발로가 여기가 없어요? 빈체로 카발로스가 뛴 레이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경주가 상당히 빨랐는데 오늘 경주는 세네 파워풀이라든가 JS 로드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편성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JS 로드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미래타워, 도끼드래곤, 하수분, 라운더 판타지입니다. 이용호 기수나 지금 그 서승훈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긴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번 세네 파워풀이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3번 세네 파워풀이 더 빠르거든요. 나와서는 얘가 밀고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문세영 기수는 이거 뭐 안 내줄 수도 있지만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힘쓰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얘가 버틸 수 있느냐? 지금까지 뛴 상대들을 보면 상대들 사이에서도 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런 식의 전개를, 그러니까 힘을 쓰고 전개를 했을 때는 이 JS 로드는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은 일단 6번 킹하너가 있고요. 9번에다가 이렇게 뭐 10번은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선행을 갔을 때는 쉬워요. 아무튼 이 JS 로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장 편한 거는 쉽게 선행을 가는 겁니다. 그 방법에도 얘는 불안한데 이런 불리한 전개까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8번 JS 로드는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 3번 대안으로는 앞에 가는 3번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킹하너, 이걸 뭐 누구죠? 오수철 기수인가 1700인가 어디서 입상했던 마필. 직선이 긴 게 얘한테는 조금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좋을 건 없는데 뭐 나머지 마필은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전개가 뭐 얘가 같이 가서 죽어준다 그랬을 때는 이런 4번 글로벌 파워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도 날라오는 마필. 왜? 앞에서 죽어주기 때문에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 최소한 2마필은 가져가야죠. 기본은 9번 블루랜더를 레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글로벌 파워까지인데 자꾸 이렇게 조금 뭔가 얘도 결정타가 없더라고요. 안배가 좀 확실했는데 얘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었죠. 예,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에서 뛰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만은 레이스가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육경주였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2000m고요. 드래곤스타, 강풍마, 늘가을. 이렇게 일단 세 마필이 상단에 있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면은 사실 한 수 위의 전력들이죠. 커가는 마필들이고. 그 다음에 울트라 갤럭시하고 같은 말 스포 블레드가 있는데 얘네들 조교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스페 블레드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뛰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엔 제가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강해졌어요. 그런 상황으로는 얘가 지금 버텨내니까 그러니까 조교를 스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울트라 갤럭시는 오늘인가 한번 처음, 이전에도 했었나요? 오늘 한번 딱 서승훈 기수가 조금 빨리 가는데 탄력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58km. 그러니까 얘네 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드래곤스타, 강풍마, 그 다음에 누구죠? 늘가을. 이 세 마필에다가 그 다음에는 51.8 두 마필의 능력이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는 지금 먼저 불러드린 3번, 7번, 14번 이런 마필들을 상단에다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3번, 7번이니까 7번, 14번을 좀 얘기를 하자고요. 자, 얘는 왼발만 쓰는 마필인데 예,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CC용 기수죠. 이거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가 그랬죠. 문성혁 기수가 탔을 때 뭐라 그랬습니다. 저거만 아니면 말 뛸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문성혁 기수 탈 때. 근데 문성혁 기수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왼발만 써서 안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곤스타처럼 능력이 있는 마필 힘만 잘 안배해주면 날라와요. 근데 결정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드래곤스타가 문세혁 기수가 부산에 가서 뛸 때 보면은 마지막에 그 뭐 울프 플레이인가 뭐 너트 플레이랑 뛸 때도 보면은 잡을 듯 못 잡거든요. 발을 안 바꿔서 그래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7번 얘기할까요? 7번은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가 수요일 날 조재로 기수가 말이 힘이 넘쳐가지고 얘 지금 힘 차고 있어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은 막 동반 습볼하고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스스로 알아서 조재료 기수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끌려가지고 다시 왔는데 너무 끌리다 보니까 또 습보를 못하고 그냥 그 정도의 평선. 그러니까 구보도 아니고 습보도 아닌 중간쯤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관리사가 나와서 그래서 구보,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이런 식의 이제 전개 2000m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이 차도 이거는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때 단점이 뭐라 그랬죠? 이 코굴레를 한다고 고개가 높아요. 중간에 끌리면 안 되는데 조제르 기수가 이상하게 이마필만 주먹을 높이 잡아. 고삐를 높이 잡아요. 그러면 말이 더 끌게 돼 있어요. 끌지 못하게 고개를 내려줘야 되는데 말하고 싸운다고요. 자기는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주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은 끈단 말이에요. 말이 끌어. 말이 끌어. 참 하여튼간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4번인데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이 드래곤 스타하고 이 두마필이 이제 다 그 동반을 해요. 근데 아주 빠르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늘 가을 이게 29조 이제 그 지금 배유준 조기사가 관리하던 그 마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한 발만 쓰는 마필이야. 근데 그 24조로 이적을 하면서 막 조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한번 옛날 거 들춰보십시오. 뭐 관리사가 됐든 훈련 승인자가 됐든 조제로 기수가 됐든 막 두들겨 패기만 해. 막. 근데 발은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들. 그냥 뛰게 만들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걸 고쳐요. 고칩니다. 이번 주 내내 문세영 기수가 이거 한 마리 갖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말이 자 왼발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왼발이 그러니까 왼발이 이렇게 여기 왼발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자, 그러면 이제 구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1번이죠. 오른쪽 뒷다리가 1번이 돼야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구보만 쓰기 때문에 왼쪽 앞발이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오른쪽 뒷다리 시작하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구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만은 이거는 그냥 그런 책에서 교과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다리가 마지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보는 그러니까 이게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 이게 오른쪽 뒷다리고 이게 왼쪽 뒷다리고 이게 오른쪽 앞다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탁 시작을 하면 오른쪽 앞다리와 왼쪽 뒷다리가 두 다리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땅에.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왼쪽 앞다리가 딱 떨어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번이 돼. 이게 2번이 돼. 그렇죠.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돼. 그리고 이 두 다리가 동시에 땅에 떨어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구보라 그래요. 부정구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구보,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구보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1번이었다가 이게 먼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발을 쓰는 거야. 박자가 안 맞아요. 완전히. 맞나요 이게? 오구보가 이렇게 맞나요? 이게 떨어지면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왼발을 쓰면서도 왼쪽 뒷다리로 시작하는 게 오구보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오른쪽 뒷다리가 먼저 뒤에 차고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와 오른쪽 앞다리가 땅에 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왼쪽 앞다리가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 구보입니다. 자구보입니다. 근데 얘는 왼쪽 뒷다리부터 차고 나서 오른쪽 뒷다리 차고 오른쪽 앞다리 타고 왼쪽 앞다리 차요. 이런 식으로 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구보 또는 부정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얘는 습관이 왼쪽 발이 되니까 마지막에 왼발이 떨어져야 돼. 근데 왼쪽 뒷다리부터 찾는데도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습관이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오구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딘가가 이 오른쪽 뒷다리가 불편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오구보를 하는 말들은 그런 게 어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거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구보를 이번 주 내내 꼭 몇 걸음씩 해요.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몇 걸음씩 하다가 발을 바꿔요. 발을 바꾸다가 다시 우구보가 불편하니까 오른쪽 다리를 쓰게 기수가 해주니까 불편하니까 또 바로 왼발로 바꾼다든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며칠 하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는 오늘 아침엔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문세영 기수가 지금 습보를 했냐고요, 이마필. 빨리 간 거는 그날 월요일 날인지 드래곤스타하고 그 정도로 빨리 간 거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처럼 막 두들겨 패고 몰고 때리고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말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가주면서 오른발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수가 들어가서 이 실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거기 가면 스스로 자기가 바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얘가 왼발만 썼어요. 왼발만 쓰는 말에 스타트 2000m 꾸 해서 왼발로 시작해서 코나니까 왼발로 돌아 직선에 저쪽 건너편에 가서 안 바꾸고 왼발로 뛰어 또 코나 만나서 왼발 들어서 직선에서 왼발 한 바퀴 내내 왼발로 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때 2000m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훈련 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늦게나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경주는 그래서 저는 일단 드래곤스타가 조금 더 세다라고 봐요. 마지막 탄력은 늘가을이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오구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고쳐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쳐지는 중이지.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이경주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은 사이즈가 약한 원더풀 데블입니다. 이 컨디션 정말 좋아졌는데 이게 나이백이라 도저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컨디션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좀 직접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셨은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지금 이제 1일째 시작한 지가 50분이 지나서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8경주는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18전 동안 6승을 한 이 벌마에스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보니까 예전에 페로비치 기수죠. 맞을 거예요.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 가서 2번 이기고 정도현 기수가 2번인가 이기고 최근에 이제 이 서승훈 기수가 이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벌마에스타를 사실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죠. 다 죽은 게 아니라 저만 죽었나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6번을 선행 갔어요. 완벽하게 선행 갔더라고요. 다 6번 뛴 걸 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다 선행을 갔어. 그러면 그동안 선행을 16번 뛰는 동안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좀 베이스에다 깔고 한번 이경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행마가 누가 있어요? 빠른 거 2번 라운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레전드. 여러분들 이 레전드 데이 무척 빠른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좀 따라가도 된다고 제쳐두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13번 썸씽 로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레이스도 빠르지만 여긴 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벌마이스타는 6번이야. 자,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럴게요. 어떤 1200이네요. 예, 자, 2번이 나왔어. 5번이 나오고 13번이 나왔어. 6번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예. 얘는 늦더라고요. 근데 가속이 빨라. 예.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3번 썸씽 로스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썸씽 로스트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제일 빨리 나왔어요. 그죠? 제일 빨리 나왔어요. 4번 게이트에서가 제일 빨리 나와서 붙들었어요. 언제 붙들었냐면 12번 게이트에서 벌마이스타를 보고 붙들어요. 근데 그때 2초 몰았어요. 2초. 딱 2번 몰고 딱 잡아요. 바깥에 있는 거 말 보고. 내주고 따라갑니다. 다시 올라오죠. 썸씽 로스가 다시 올라오죠. 자, 이거는 지난번 얘기고, 그러면 이혁 기수가 이번 주에 말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뭐 이혁 기수가 지금 조교를 했으니까 이게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박우른 기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이혁 기수가 붙잡았기 때문에 선행을 갔으면 이겼을 텐데 왜 붙잡아? 거기 벌마스터를 왜 내줘? 460kg짜리 갖고 발바리 주폭을 갖고 선행을 간다? 그렇게 무리해서 선행을 간다. 오늘은 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13번이 선행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썸씽 스틸이 6번에 있고 이 누구예요? 벌마스터가 바깥에 있다면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선행을 가고 벌마스터가 외곽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13번이 선행을 간 다음에 6번이 만약에 늦었을 때는 다시 돌아 나와야 되겠죠? 이 돌아 나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경주 너무 빨라. 얘가 그 돌아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물론 제가 뭐 여러분들 그렇게 소설 쓰고 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4번이 빨랐던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빨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빨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늦었으면 얘가 선행해요. 끝났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빨랐는데 오늘은 13번 게이트에 박우른 기수야. 이혁 기수가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우른 기수를 기승했다는 것은 선행을 가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늦거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얘네 둘이서 투탁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응? 근데 여기서 만약에 투탁거렸을 때 박우른 기수는 4코너까지 몰고 올 겁니다. 끝까지 선행을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땐 벌마스터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가 이게 지난번 제가 이렇게 부산 조교는 제가 이렇게 뭐 따로 한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모아둡니다. 나오는 부산 말들만. 근데 이 지금 지난번에 SBS 스프린터 뛸 때 이 벌마스터가 목요일 날 서승훈 기수가 들고 패고 때리고 몰고 해요. 여기서. 근데 말이 똑바로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스포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이 한 발만 쓰고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가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벌마스터가 이런 상황이라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날 보면은 2번 라운더 포인트도 빨리 나왔어요. 썸씽 로스트하고 이 라운더 포인트하고 빨리 나왔는데 붙잡았고 또 그 다음에 라운더 포트 최범현 기수도 따라가도 되겠지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바깥에서 12번 벌마스터가 선행을 가버리니까 단거리일 때는 조금 지금 라운더 포트가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선행. 그러니까 이 지금 벌마스터가 6번 벌마스터가 2번이나 13번 얘네들이 지금 지난번에 뭐라 그래요? 그걸 진 이유가 선행을 못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썸씽 로스 같은 경우는. 2번은 그대로지만 자, 최범현 기수도 지난번에 여유 있게 탄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면은 여유 있게 탔다기보다 말을 무리하지 않게 아프니까 무리하지 않게 전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자기가 이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지는데 꼴찌 오는데 선행가지. 자, 그랬을 때 벌마의 스타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선행만 가든 18전 동안 선행만 해서 6승을 이긴 말이 과연 따라갔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2번, 6번, 13번이 2번, 6번, 13번이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네 어차피 6번은 선행 못 가면 무딜고 13번은 만약에 6번이 이제 두 번째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전개를 했을 때 2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오는 말 부산 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는 몰라도 대망의 꿈은 대망의 뭐죠? 대망의 꿈이 지난번에 보니까 대망의 길 결정타가 없더라고요. 조금 부족해요. 일단 그래도 좀 대망의 길도 무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제가 쪽 그나마 젊은 축에서는 빅스고인데 한 수 아래지만 3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예요? 그날 뛰는 거 볼 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심한 다툼이 일어나면은 이 모르피스한테 기회가, 저도 이마필은 나이가 9살짜리이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보여준 탄력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은 이 모르피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경주는 좀 벌마이스타가 과연 어떤 식의 선행을 갈 것이냐, 뭐 요거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1800m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네. 태평이어로 히어아이엠 57kg, 글로벌맨이 물레방아,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주에서 물레방아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데뷔전 때 막 왼발로만 하는데 요즘에 오른발 잘 쓰고 다녀요. 근데 이게 월요일 날인가 푸르칸 기수가 하길래 그냥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온 다실바가 맞죠? 이게 맞을걸요? 예, 월요일 날 푸르칸 기수가 하다가 다실바 기수가 했어요. 오늘도 다실바 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은 공백기가 얼마나 되죠? 공백기는 뭐 12주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자, 아무튼 물레방아가 좀 세 보입니다. 네, 아직 보여줄 능력이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태평파 히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백기에 비해서 물레방아는 컨디션이 좋은 반면 태평 히로는 조교 내용은 좋은데 말이 조금 뭐랄까요? 일단 기본 능력은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이 생각보다는 그런 시원시원한 탄력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어린 티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은 이제 후구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히어아이엠인데 뭐 선행가겠죠? 선행가니까 못 뺄 것 같아요. 이 더비를 지난주에 더비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순위에서 상금 순위인가? 거기서 밀려서 이제 저러는데 이 말도 뛰는 거 보면 지난번에 그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랑 라트에서 맞짱까죠? 에펠탑이 얘가 선행을 가고 그 에펠탑이 외곽에 있었는데 에펠탑을 못 이긴다. 이겨도 반마신 차로 간신히 이겨요. 이 라트에서 둘이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반마신 차로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뭐 꼭 그럴 건 아니지만 에펠탑을 그렇게 억지로 이긴다? 간신히 이긴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물레방아가 좀 세게 보이는 거고요. 자, 글로벌맨입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요건 상대가 좀 약해요. 세강 파이터가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제 세강 파이터의 어떤 생김새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유연하고 다 갖고 있는데 아직 힘이 안 차인 상태에서 그렇게 뛰는 거 보면 무시는 못하지만은 그날 이 글로벌맨이가 다른 어떤 상대들을 봤을 때 결코 센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덜해도 태평 파이터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발전 잠재력 기대치는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히와임에 앞에 가니까는 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물레방아가 조금 더 세 보인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9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제가 또 막 1시간이 넘었어요. 시크릿 플레이입니다. 얘가 세죠.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건 있어요. 프리오사가 선행을 가니까 그냥 전개의 운, 또 시크릿 플레이가 좀 내치기 어떤 불리함,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둘이만 뛴다 그러면 프리오사가 선행 가고 시크릿 플레이가 뒤에 가도 라트에서 시크릿 플레이가 이겨요. 그 정도로 시크릿 플레이가. 근데 이제 중간에 두네네 둘이만 뛰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막 욱샥욱샥 대고 그런 것들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들의 어떤 실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1번 게이트니까 조금 안쪽에 갇힌다라는 것 빼놓고는 뭐 다른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1번 게이트니까 뭐 또 선두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시크릿 플레이가 프리오사보다는 낫다. 물론 이제 프리오사가 어떤 주로의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선행으로 가면 뭐 뺑 돌아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프리오사의 자체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몸이 제가 뭔 얘기했었죠? 그것도 막 한짓말이네. 맞나요? 어메이징 록인가? 이 목의 어떤 그 머리나 목 부분에 비해서 이 동체가 좀 크고 두툼해요. 그래서 두툼하다 보니까 몸에 어떤 리듬감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만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주로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시크릿 플레이가 이게 졌네요.
뭐 3마신이 차이나 졌네요. 뭐. 근데 프리우사가 그때는 따라갔고 11번 게이트에서 얘는 외곽에서 뛰었고요. 이건 6번 게이트고 7번 게이트고 뭐 그러네요. 그래도 뭐 프리우사가 일단 뭐 야 오히려 뭐 프리우사가 뭐 1800도 뛰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비전은 시크릿 플레이가 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더풀 피크. 이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니 마른 컨디션은 아닌데 지난번 뛴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1400이나 막 이런 데 뛴 걸 보니까 잘 뛰네. 그다음에 자꾸 센 데 가서 뛰었잖아요. 무슨 부산 원정도 갔다 오고 장거리 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이 패턴의 변화를 줄 때 또는 내가 이 강자들이랑 상대를 할 때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야. 아직 물론 이제 3살짜리끼리 뛰면 상관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이 조금 이렇게 덜 돼 있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갑자기 가서 그런 게 거리를 늘린다거나 상대가 강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네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경험한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뛰는 걸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리버 태양, 순간의 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 블랙 초콜릿인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1400은 의심해보자. 1300까지, 1300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400 뛰고 1300을 이게 안 뛰었던가요? 1300을 뛰었는데 제가 이걸 어제 써놨는데 아무튼 1200까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1200까지는. 근데 이게 1300부터는 조금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그럼 오늘 14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원더풀 데블하고 이제 동반 습보를 했는데 이 원더풀 데블이 사실 걸음이 느린 말이거든요. 아주 빠릿해졌어요. 근데 이 블랙 초콜릿이 얘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처지려고 하니까는 빅토리아 기수가 들고 막 패더라고요. 근데도 말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1200, 1300까지는 잘 뛰다가 1400에서 못 뛰는 이유는 이 동체는 다 갖추고 있어요. 체형은 다 갖고 있는데 부드럽지 못한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100m, 200m 늘어났을 때 그런 결정타를 못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아리까리해요.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했어도 이번에는 좀 뭔가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리버 태양 같은 경우가 이제 임다민 기수가 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칫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말들이 시크릿 플레이라든가 프리우사라든가 이런 말들이 함부로 쓰는 말, 그냥 쉽게 확 무너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리버 태양보다는 이 블랙 초콜릿도 마찬가지죠. 앞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막 뛸 때 과연 그 리버 태양이 뒤에 있다가 얘네들을 쉽게 잡을 거냐,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셋째 주 5월 18일과 19일 야인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 오고 나서 조금 더워진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